임기가 끝났는데 선방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2대 선방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결정해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 그 하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일 거예요. 그래야만 이 문장은 네. 현실과 부합합니다. 근데 이건 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방심위 노조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선방심이 관련한 성명서 제목이 뭐냐? 예. 선방심이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와. 이게 유행어예요. 이상민 의원이 네. 국힘 갔을 때 네. 민주당 당원들이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랬거든요. 이게 유행어인데 예. 정말 MZ 노조답게 너무 또 화고지 않습니까?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러게. 저는 좀 세게 느껴지긴 합니다. 저는 안 세게 느껴지게 유행어라니까. 유행어. 예, 예. 그래서 MZ 세대. 네, 예.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질 때 이제 사실 헤어짐이 아무리 미화시켜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 그냥 이상민 의원 갈 때 딱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걸 이제 선방심의 노조가 제목으로 써서 응원합니다. 저는 아주 좋습니다. 제 코드에 딱 맞습니다. 선방심이 MZ 세대라고 하기에는 아닌데. 뭐 외모는 제가 뭐 꼰대일지 모르지만 속은 MZ 성이 있다. 성이 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분이 이게 그 제가 하늘을 우러러 이게 하늘이 윤석열 부부다. 예, 그럼 이제 그 노조 성명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노조 성명서를 읽어 보시면 막판에 그런 줄이 있더라고요. 방심위 직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건을 올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최모 선방위원이 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데 사실이냐?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나 극우 쪽은 아주 앞장서서 일하면 정확하게 페이 주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웃겼던 게 선방심의를 구성할 때 추천 단체들이 되게 뭐 학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추천 단체에 TV조선과 공원연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그러니까 진짜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하니까 뭐 또 그중에 일부는 앞장서서 해서 미디어 재단 이사장 자리를 보장받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정말 노조가 성명서를 너무 잘 써서요. 초현실적 부조리 극을 봤다. 와, 진짜 MZ 세대다. 초현실적 부조리극이 막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K 검역 생태계를 완성했다. 야, 진짜 잘 썼다. 너무 잘 썼습니다. 근데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 노조만 지금 저기 나와 있네요. 전국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에서 낸 성명서입니다. 진짜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화제가 이미 됐는데 그때 이제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 저 말을 선방심이나 방심위의 꼰대님들께서 이해할까? 그냥 버릇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의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방심위 노조 화이팅입니다. 네, 게다가 저는 방심위 직원들이 그 안건을 올리면서 피눈물을 흘렸다는 이 대목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럼요. 말이 돼야지. 정말 방심위 노조가 굳건하게 잘 버텨주고 그리고 활동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도 국민들이 다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방심이 그 법정 제재가 역대급이라면서요. 30건이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이거 그냥 맞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비판하지 마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방심위 무용론 22대 국회에서 방심위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처럼 편파적인 심의는 정말 역대급 편파였고요. 그리고 사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의 이게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면 언론 자유는 침해하면 안 되는 거라 가능하면 최대한 보장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헌법적 정신이 다 말살됐다. 이번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 도표 쭉 보면 나와 있는데 2008년 18대 총선에서 8건이에요. 지선에서 1건. 그러네요. 2012년 19대 총선에선 아예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18대 대선 아무래도 대선이니까 대선 때 뭐 19건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30건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다. 그러네요. 그리고 단일로 보면 MBC가 17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MBC 잡겠다. 그냥 MBC 민영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닐까요? 그러네요. 예, 예. MBC 아예 압도적으로 MBC가 많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법정 제재라는 거는 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권고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법정 제재이긴 한데 벌점이 없어요. 권고. 그런데 이제 주의부터 네. 이제 점수가 매겨지거든요. 네. 이제 주의는 1점 감점, 예. 경고는 2점 감점. 예. 그다음에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가 있습니다. 이건 4점 감점. 네. 그다음에 과징금 5천만 원 이하면 10점. 예. 과징금 5천만 원 초과면 15점입니다. 야. 그래서 지난번에 뭐 뉴스타파 관계 6천만 원 MBC한테 예. 때렸다. 그건 15점 감점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요, MBC도 있지만 MBC 대전, MBC 울산도 있어요. 지역 방송에 대해서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가톨릭 평화방송이 웬 말입니까? 그 평화방송 창립 이후에 최초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지난 이태원 참사 때 도대체 책임진 사람이 누가 있냐, 책임진 사람 하나 없다, 이 말을 한 게 법정 제재가 됐는데 책임을 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와.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네. 정말 변호사들이 일거리가 풍년이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법정 제재는 재판 가면 방심위가 다 집니다. 그래서 이 류희림 위원장은 네. 그 변호사비를 정말 이게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역대 가장 많이 변호사비를 쓴 위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며 네. 이 공금, 세금,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예. 그 시기가 곧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류희림 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고 이분 7월.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계속 아니 또 한다고요? 예, 연임은 안 하겠지만 7월 전에 뭐 해촉해라 이런 요구를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 해촉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하겠습니까? 저 예뻐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소위 법정 제재 받은 게 네. 거의 그냥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보도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류희림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도는 게 있는데 네. 거기 보면 대통령과 매우 가깝고 수시로 통화하는 듯한 메시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네, 거기에 심지어 방통위원들이 좀 미온적이어서 대통령이 답답해한다는 식의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설마 와 대박이다. 네, 돌고 있어요. 예. 근데 내용이 뭐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다 소개는 할 수 없지만, 소개는 할 수 없지만 네. 그 정도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예. 네,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뻐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전체 법정 제재 30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게 28건. 그러니까 비중으로 치면 93%예요.